출근하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준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걸 부정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 시간은 또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에서 나오게 됐죠. 사업을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지난 한 주 어떠셨나요? 음, 만족스러운 또 성과가 있는 한 주셨길 바랍니다. 벌써 4월 중순이 되었네요. 새해 목표 있으셨나요? 이렇게 4월이 돼서 돌아봤을 때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잘 달성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또 흐지부지 되셨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복싱부였어요. 운동한다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중2 때부터는 과외를 시키셨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태도는 발랐었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을 다 해갔었어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이게 등수가 빠르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게 공부를 잘하나 보다 하고 기고만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로 과외는 필요 없다.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고등학교 기숙사를 들어갑니다. 그러고 첫 시험을 쳤는데 완전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예를 들어서 4단원까지 시험 범위인데 시험 치는 날 봤더니 1단원까지만 공부를 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4단원이 예를 들어서 100쪽이고 시험이 20일 남았다면 하루에 10쪽씩 봐서 10일에 끝내고 나머지 10일은 모의 시험을 계속 봐서 내가 몰랐던 거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때는 계획 없이 그냥 열심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과외를 할 때는 선생님께서 계획을 대신 짜주니까 하라는 대로만 했었으니까 내가 계획하는 법을 몰랐었던 거죠. 이걸 참 겪고 나서 알았다니 좀 놀랍지 않나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데 하지만 그만큼 몸에 새겨져서 이 방법을 나중에도 잊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담대한 계획을 세우되 그 커다란 목표를 가능한 한 작은 조각으로 해체해 한 번에 하나씩 충격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늘 의심하는 삶을 살았다. 대개는 별 다른 이유도 없었다. 물론 정교한 계획이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더욱 자유로워진다. 곧장 새로운 인생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용기가 생겨난다.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 와닿고 힘을 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뭐 달달 외우지는 않아도 의미를 항상 되새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나의 어떤 목표에 대입해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숙소 오픈을 큰 목표로 두고 실행이 가능하게끔 쪼갠 다음에 하나씩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목표를 작성하고 내 목표를 노출시키고 마지노선을 잡으세요. 아마 제 카페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0401, 0402 이렇게 읽을 수 없는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에 한 주 동안 해야 되는 혹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일주일 목표를 쭉 세우면 그거를 기반으로 월, 화, 수, 목, 금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일주일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 방식은 세 가지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의 시각화. 둘째, 마감 일자. 셋째,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 이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나의 방향을 고민하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고민하는 시간은 필수적이에요. 아마 제가 하는 것처럼 갑자기 하시는 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카페에 보시면 나의 목표 작성하기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단 나의 마감 일자와 목표를 작성해 보세요. 일단 목표와 마감 일자를 일단 적어보세요. 적으면 갑자기 의지가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기록을 남기면 예상하지 못했던 기분과 어떤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주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딱 쓰면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저는 매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매일 일지를 쓰고 하루 피드백을 쓰기 때문에 어 고정적으로 나의 목표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목표들을 매일 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최종 목표가 계속 저한테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보이는 곳에 쓰던지 아니면 내가 나의 스케줄을 매일매일 이제 쓰면서 그 목표들을 계속 곱씹는 거죠. 두 번째, 한 조각씩 쪼개라. 수박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너무 크니까. 그렇지만 한 조각씩 쪼개서 나누어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카페 같은 곳에서 누구는 오픈했다더라, 매출이 얼마라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욕심을 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씩 해야 돼요.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가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노출되어 있는 수많은 부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원 순익 내기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준비와 시간 투입이 돼야 돼요. 그냥 뭐 뚝딱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10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한 달 내내 벌어들이는 월급의 반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시간을 들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유통도 해봤지만, 그리고 뭐 쿠팡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부업으로 했을 때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일정 이상 수익을 날 때까지 진짜 잘 될지 아닐지 모르는 결과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에어비앤비의 장점은 단계 계단식이에요. 그래서 매물을 구했어. 그러면 한 단계 넘어갔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죠. 동의 받았어요. 또 한 단계 지나가죠. 그러면 그 전건 또 신경 쓸 거 없죠. 그러니까 스텝만 밟아서 단계만 지나가면 그 전 것들은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오픈을 했어. 그러면 내가 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그러진 않죠. 오픈을 하면은 딱 내가 일정 이상 수익이 딱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만약에 내가 스토어를 만들었어. 또 그러면 또 그 똑같은 일을 해서 스토어를 하나 또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숙소 같은 경우는 한 개 만들고 또 한 개 만들고 또 한 개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카페에 먼저 목표를 작성을 하셨잖아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은 제가 만든 외도민 7단계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씩 하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1단계 수요조사, 2단계 매물 찾기, 이런 식인데 매물 찾고 수요조사를 하면 다 실수가 생깁니다. 1대1 문의나 아니면 뭐 카페 채팅 같은 거에서 저에게 종합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수요조사를 하라는 말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단계별 메뉴에서 집중 있게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제가 쉽다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건설적인 문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 하다 보면 스스로도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를 하시면 2단계를 하시고 3단계를 하시고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질문 혹은 인증을 하시면서 달성을 해나가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매물부터 찾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거주지에서 1시간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수요 조사를 쫙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되는지, 그러면 몇 곳을 뽑았어. 수요 조사 끝났죠? 그러면 제 수요 조사 게시판에 올리거나 질문을 하거나 뭐 인증을 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가지고 2단계를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내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고 더욱 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같이 해라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시면 지인 중에 개인 사업자는 몇 명이나 되시나요? 부업이나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 있으세요? 내가 보고, 내가 먹고, 내가 듣는 것들은 그대로 내가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인풋,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을 바꿔야 돼요. 내 주변을 바꿔야지 내가 바뀌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더 노출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봐야지 내 것이 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서 팀장님, 뭐 실장님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10년 뒤에 저렇게 되겠구나. 근데 나는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내가 10년 뒤에 저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그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미래가 없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방법은 뭐 유튜브도 10년 전이니까 비활성화된 상태였었고 서점에 가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 전에 뭐 제가 책을 많이 읽었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지도 않았었는데 어쩔 줄 모르겠어서 서점에 갔었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4학년 졸업할 때 교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졸업하면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퇴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더 높은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적어도 누군가와 돈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어떤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서점에 갔는데 저에게 딱 와닿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써 있는 카페로 들어가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젊은 부자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막 오프라인도 많이 참여하고 특강도 많이 다니고 뭐 유료 강의나 뭐 4주, 8주 이런 것도 막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임장도 많이 다녔었거든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이 나는 거예요. 평일에 회사를 가도 주말에 거기 가서 또 열심히 하고 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했었죠. 근데 어느새 그렇게 녹아들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있던 환경을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낙찰도 받고 일반 매입도 해서 월세도 놓고 하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일 때는 나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출근하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그건 뭐 다른 사람이 준 시간이 아니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인데 그걸 부정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 시간은 또 더 싫은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싫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에서 나오게 됐죠.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한 단계를 넘고 다른 곳으로 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나의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자유롭고 희망찬 느낌이었어요. 저는 희망을 먹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로 넘어오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삶은 정말 다양하고 1,000만 원, 뭐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뭐 그 사람들도 뭐 못했던 시절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때 내가 막 몇만 원에 전전긍긍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소비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때 광고비로 뭐 5만 원 드는 거에 대해서 막 되게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너무 돈에 집중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느껴서 이런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려면 나를 계속 내가 원하는 곳에 노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에 관한 책,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곁에 둬야 됩니다. 제 유튜버를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무의식에서 준 어떤 힌트일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스로 얻은 이 힌트를 놓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숙소 오픈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생겼다면 책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력을 해야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 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 분들도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대부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픈톡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의 글에 댓글도 달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숙소를 다 오픈을 하셔서 또 이제 호스트만의 모임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호스트 모임에서 또 뵈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또 의논을 하고 동료로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말이 많았어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외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짧게나마 올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카페나 오픈톡도 간간히 볼 수는 있겠지만 원활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나 의견이 있으면 다른 분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또 혹시나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또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